민주당 내분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와 함께 뒤에서는 조중동이 이번 지선 판세를 바꾸기 위해 마지막 필살기로 쓰는 카드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55.8%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북 내륙 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거 보시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폭등했고 국힘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수도권과 부울경까지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표집을 보면 보수 과표집이 끝나고 팽팽해진 상황인데 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민주당 내용이 없었다면 ARS 기준 60% 지지율도 돌파했을 정도라 보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2차 충격 발표가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스포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보도자료의 말미와 대통령이 한 워딩을 한번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단 많다, 방법 되게 많다 했잖아. 이게 계속 연구 중인 것이니까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종료 던진 그 자체부터 이 어떤 그래요?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지 이게 예전처럼 뭐 문재인 시즌2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혀 틀립니다. 문재인 시즌1 때는요. 아시겠지만 8.1 대책, 17년 8.1 대책 때 중과를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매물이 잠기니까 놀래가지고 좀 팔리고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아시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대 그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 제도를 불과 5달 뒤인 12월 2일 날 그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돌려놓고 세금 감면받고 더 사버린 거예요.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매물 잠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급 대책이 없었어요. 그 나중에 3기 신도시를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문재인 시즌2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왜? 지금 중과 종료를 했어요. 물론 저도 유의하기를 좀 바랬어요. 반은 조금만 주고 매물 잠김 때문에. 그런데 저도 판단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결론이 나왔죠. 공급 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사업자제도 우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이 그 심리를 역전해서 시장에 강력하게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걸 모를까요? 대통령께서 그 매물 잠김을? 공급 대책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과 이어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주 비거주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이 양도세뿐이 아니라 보유세도 좀 구분하자는 얘기가 사실 살살살 우리 전문가들 얘기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능한 시나리오죠. 국민들이 누가 봐도 비거주를 보유세를 조금 더 낸다 했을 때 거기에 반감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비거주가 갭 투자 이런 용어로 자꾸 활용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대통령이 판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좀 확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하나 부족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분양가를 왜 얘기 안 하냐. 계속 627부터 계속 이제 제가 딴 방송 나가서도 분양가부터 얘기해라. 분양가부터. LH가 직접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렴하잖아요. 그럼 어느 수준을 하겠다라고 신호를 줘야죠. 시장에. 자꾸 시세에 맞춰서 60% 팔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거 박근혜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뛰는 거거든요. 그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땅을 샀잖아요. 보상 분양가를 그냥 지정을 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를 왜 못하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확실히 먹힌 때가 딱 두 번입니다. 노태우 때하고 MB 보금자리입니다. 노태우 때도 어땠어요? 분양가 딱 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조용해지고 시장 10년 동안 안정됐죠. MB 때 어땠어요? 막 들썩이는데 딱 보금자리 주택을 말씀드린 대로 반값 수준에 딱 공급하겠다고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기다렸다 저거 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성공했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물건이 많으면 뭐 내가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뭐 부동산 용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이거를 이제 이번에 던져줘야 되는데 분양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빨리 결정하셔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느낌에 자꾸 분양가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게. 아니 원가 뻔하잖아요. 답 나왔잖아요.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국가가.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라는 원칙을 내세운다라면 그 분양 가격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권리작되는 것 같아요. PF 건설사들이 분양가가 낮아지면 더 힘들겠다. 그러면 금융 리스크가 온다라는 일부 수박 기득권들의 논리에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때도 그랬고 예. 어려울 때 다 극복했잖아요. 예.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주민들 반발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인데 지금 주민들 반발, 그 집단 님비 아닙니까? 예. 자기 집값들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무주택자분들 50%에다가 예. 유주택자분들 중에 비율을 계산하면요. 예. 성인 자녀, 고등학교, 대학교, 뭐 직장 다니는 분들 합하면 예. 그분들 50%에다가 이분들 유주택자 100% 중에 65% 정도가 예.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것도 성장한 자녀들이. 예. 그 합하면은 75% 이상이 집값 안정되길 바란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거기다 대고 왜 집을 못 짓게 하죠? 무슨 이유로? 예. 그건 집단 님비죠. 예. 근데 대통령을 우리가 보실 게 20몇 년, 30몇 년을 갖다가 처리 못한 계고, 예. 기득권의 어떤 문제 가볍게 예. 처리하시잖아요. 예.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것도 이거는 아주 상당한 신뢰 가지고 계시군요. 모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선권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 예. 안 그럴 거라고 예. 믿죠. 예, 예. 제가 하나 여쭤봐요. 양도세 말입니다. 양도세 이번엔 유예 없다. 이거 예, 예. 못을 박은 것도 네. 대단히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워딩은 100%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이미 그 얘기는 던진 거나 예. 똑같아요. 워딩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버티는 이익보다 예. 가지고 비용이 있는, 예. 부담이 되게 가는 방향을 예. 간다. 예. 그러면 양도세 중과는 따르고 예.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보유세 0. 몇 프로 올리면 이 양도세만큼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은 절한데 아. 세수 효과는 똑같아요. 예. 네, 공감합니다. 부동산 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희들 부자가 밉지. 다주택자가 싫어서 징벌적 세금 매기는 거지. 참 유치한 프레임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문제인데 언론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국가의 돈은 피와 같습니다. 이 피가 기업으로 흘러가서 공장을 돌리고 주식시장으로 가서 기술을 개발해야 나라가 성장합니다.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란 돈은 죄다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 있습니다. 즉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IMF와 한국은행이 왜 계속 경고장을 날리겠습니까? 너희 그러다 피 안 통해서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청정부지로 솟으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무슨 소용이고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버블이 터져서 다 같이 죽기 전에 바람을 서서히 빼서 그 돈을 주식시장과 산업 현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이건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에게 남은 건 일본식 장기 침체라는 어두운 터널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